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 수공장 3월 마지막 요일입니다. 3월 30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방송 카톡방 채팅방에 텔레그램 쪽에 올려드렸습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조금씩 더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월 8일 정도까지, 4월 첫째 주 정도까지 그 품목 있죠. 관세 부과 품목을 4월 6일 정도까지 구체적인 품목 부분들 일단 공표를 하고 중국 대응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관세 부과할지 여부 600억 달러 정도 여부를 일단 뒤로 미뤘어요. 우리가 좀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일단 뒤로 밀어놓고, 왜 4월과 5월은 이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 집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FTA도 다 정상회담 이후로 다 미뤄놨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세 부과 6개월 정도 미뤄졌다. 근데 품목은 다음 주 정도의 품목 관련된 부분들은 공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정도를 일단 들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시장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다우가 1%, 나스닥도 1.6%.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테슬라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1%대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유가도 WTI 기준으로 거의 65달러, 64.94 정도, 브렌트도 거의 70달러 돌파 부분들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진행되는가, 이게 항상 궁금하죠. 추세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닌가. 어제 미국의 2월 개인 소득 전월 대비 0.4%, 그다음에 개인 소득은 0.4% 정도 증가됐고, 소득이 0.4% 정도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는 당연히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득은 0.4, 소비는 0.2%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뭐 강보합 정도, 엔화가 조금 106 정도에서 약세 쪽으로,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어제는 뭐 살짝 강세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만은 105, 106, 105는 깨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러시아 쪽,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을 추방했다는 소식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일부가 좀 나왔고, 그래서 엔화가 소폭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65하고 70달러 선을 좀 근접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오펙 회원국들이 러시아 올해 감산 기간은 2019년도 연장 논의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연장은 이거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람코 상장이 원래는 2018년도에 될 거로 예상했는데, 아람코 상장이 조금 뒤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아람코 상장 때까지는 감산 연장 가능성 부분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아람코 상장 여건 부분들이 되면서 상장이 진행되고 상장이 되기 전까지 어떤 하방 경제 밑에서 받쳐주는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펙 회원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감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셰일가스, 셰일 오일 부분들이 치고 나오고 있는데, 아람코 상장은 아마 내년 정도까지 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연장이 될 것 같고, 어제 그 소프트뱅크 최대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빈살만 왕세자가 전통 복장 부분들을 벗고 양복의 노타이 차림으로 찍었던 사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개혁 개방 부분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그 스마트 시티를 200조 정도 그 정도 이상 투자를 하는 네옴인가요? 그 도시, 거기에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많은 관여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저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추진하는 전략, 추진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 책에서도 보면 소프트뱅크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이 포석이 그 바둑의 한
30수, 40주 이상을 두고 두는 포석에 깜짝깜짝 놀랄 데가 없잖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개혁 개방 부분들은 중동의 어떤 스마트 시티로 개혁 개방 부분들을 진두지휘 부분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유가를 생산하는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가 태양광 발전소에 2천억 이상의 투자 부분들을 진행한다라는 부분도 연관성 부분 상당히 좀 크다라는 얘기하고, 어제 이제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예정했는데 남북 정상 집무실 있죠. 집무실에 한라인 바로바로 통화할 수 있는 이거 가동 가능성 부분도 있다라는 코멘트 부분. 4월달하고 5월달은 글쎄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역전쟁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이 3분기, 2분기, 3분기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가장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건 하반기로 밀어놨죠. 근데 지금 4월과 5월달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21세기를 방향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 그래서 한라인 가동 절대 찬성 부분도 한다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사이에 이 내용 부분들은 불확실성 해소하고 남북 정상 부분들 3천 기본 파동 부분들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실 것 같고, 어제 요즘에 보면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차 지배구조 상당히 전공법 부분들을 했습니다. 양도세만 하더라도 한 1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사는데 뭐 이거저거 하면 거의 6조 원대 자금 부분들이 소요되는 걸로, 삼성하고는 약간, 삼성 요즘에 그런 그 방송 분위기를 보면 삼성 에버랜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천안함 관련된, 뭐 특히 삼성 에버랜드 관련된, 포스코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현대가 꼼수 쓰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도 전공법 부분들을 잘 선택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그 사이에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차, 뭐 자율주행 모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탔고, 그걸로 인해서 테슬라의 하락 부분 나와서 그때 애리조나 주가 일단 시범 운행 부분들을 중단을 했는데, 그 반해서 중국은 베이징에서 그 다다주싱인가요? 바이두 쪽에서 자율주행 시범 베이징 외곽에서 진행 부분들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르노, 닛산이 합병 추진 부분들 진행하고, 다임러하고 BMW가 차량 공유 합작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구글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규어 랜드로버하고 제휴하면서 2만 대 구매 계약 부분들 하면서 시범사업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가 처음에 생산이 됐을 때 당연히 뭐 우리 지금 뭐 그것처럼 사고가 당연히 나죠. 자동차가 처음 보급됐던 19세기에 영국 자동차는 사망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 규제 부분들을 강화로 하면서, 그러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진되는 게 후퇴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 교통 법규를 제정하고 자동차 보험을 탄생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뭔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가야 되는 거고, AI라든지 이쪽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직결되는 그 내용 부분, 모빌리티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좀 쓸 수 있는 그건데, 현대차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좀 갈팡질팡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지배구조부터 하나씩 해결 부분들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 르노네스상, 다임러, 구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이라는 산업 자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방 부분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불확실성, 자동차 관세, 중국의 관세 부분들에 대한 연기가 1차적으로 진행이 좀 됐고, 이걸로 인해서 단기 불확실성 부분들은 해소가 좀 됐죠.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권을 크게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3월 3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